온라인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온라인 계약이 확정되고 나니까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부를 갖다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교설명회에서 작년에 설명했던 자소서의 우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학생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을 갖다 준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시면 알겠지만 재학생들 같은 경우 수시가 작년에 89.4% 진학을 했고요. 정시는 37.7%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반수를 갖다 지금 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시에 대한 영향 부담감은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올해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다. 그 다음에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죠. 뭐 다 아신 내용일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도 보도자료에 있었습니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한다.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을 한다. 예시가 과제를 제시하고 독서 감상문, 학습지, 학습자료 등 학생 활동 수행을 점검한 다음에 학습 결과를 제출한다. 교사 확인 및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편안하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뭐겠죠? 독서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과제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과 연계한 독서, 진로와 연계한 독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지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대학교 학교설명회에서 발표했던 자기소개서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어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견문을 넓히는 행복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기에 외국인 친구와 동아리 펜팔을 주선하였습니다. 동유럽권의 000과 2년 넘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저는 서구권 언어에도 경우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다양하게 발달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흥미를 느껴 유럽계 언어 라틴어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뭐가 나오죠? 라틴어에 대한 책을 읽은 게 나오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라틴어에 배어 있다는 것과 언어의 발음 차이에도 역사적 이유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외국어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 자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생각을 나누는 동아리에서는 영어 잡지 발간을 목표로 관심 분야 글쓰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세계지리 시간에 배운 공정무역에 대한 영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글을 쓰며 무역에는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일자리 보호 등 자국에 유리하게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제도적 측면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배웠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산업 모델에서조차 선진국 시각의 힘겨루기와 홍보 문제 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어로 된 기사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은 지난했지만 균형 잡힌 시각의 기사를 완성하기 위해 부원들과 토론하는 과정은 협업의 가치를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서울대학교 설명회 때 우수한 자기소개서 예시라고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죠? 바로 뭐냐면 유럽계 언어 라틴어에 대한 책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동아리에서 활동들을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동아리나 이렇게 이제 교과 수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영어로 된 기사 자료를 모으고 영어로 된 기사들 뭐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신문 기사를 읽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과 수업과 연계해서 내가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들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독서를 통해서 그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생명과학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2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평소 관심이 있던 동물의 질병에 관련된 논문과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동물 호스피스 개념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용 문제, 홍보 부족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생명 연구를 통해 질병 확산을 막는 것에서 나아가 동물 호스피스를 연구하며 개념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명과학 관련 서울대학교에서 이야기한 자기소개서의 우수 사례입니다. 여기서 뭐가 있죠? 고급 생명과학 공부하고 싶었어. 고급 생명과학 공부하고 싶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고급 생명과학이 개설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보면서 공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 이해를 못했죠. 다 이해를 못했지만 노력했다는 과정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는 우수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했죠? 관련된 논문도 접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럼 이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서울대학교도 요번에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했던 평가의 주안점 중에 하나가 뭐였죠?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학업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 뭐 공부했니? 근데 뭘 공부했냐는 얘기가 바로 대학의 예비교육 과정에 대한 과목과 심화 수준의 과목,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대학의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라고 했습니다. 심화된 과목.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없어. 없을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전문 서적과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와 교과 연계 방법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로와 교과 연계된 도서입니다. 진로 활동과 관심 있는 도서,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도서를 스스로 찾아 읽는 거.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기재해 주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소서에 나왔던 내용들이 뭐죠? 다 신문기사 스크랩. 이런 내용은 아까 문과나 이과나 공통적인 내용으로 뭐가 있었냐면 신문기사 스크랩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논문 찾아 읽기. 아까도 보면은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 논문을 찾아 읽고 이런 내용이 논문을 접하게 되었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생명과학.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에 요번에 교수연수 자료를 보면은 서울대학교 재학생의 가장 큰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뭐다? 영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논문을 찾아 읽는데 국내외 논문을 갖다 찾아 읽으면서 그때 국내외 중에서 이제 NCBI 같은 경우가 바로 영어 논문이죠.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있는 생명과학과 관련된 논문들은 다 올라가 있죠. 이런 NCBI를 통해서 영어 논문을 읽으면서 나는 뭐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고 자기의 관심 분야를 확장해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도서를 통해서 신문기사 스크랩하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교과나 진로와 연관돼서 논문을 찾아 읽는 거라고 한다면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었을 때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제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 교육부의 온라인 계약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인데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은 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은 기존의 시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침을 따르며 학교 간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이 기준안에 따라 원격 수업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 수업은 어차피 학교를 등교해야지만이 가능하지만 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심화 과목, 그러니까 전문교과, 진로 과목, 고급 과목에 대한 이런 심화 과목에 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대학들이 이런 심화된 과목을 금년도부터 블라인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을 평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심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우선 1순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과목들도 제시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때는 이제 인터넷 강의, 코스웨어나 에드엑스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서울대학교가 작년도 학교 설명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했다면 자기소개서 쓸 수 없나요?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가 학습하고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사항 이외에는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 더 알고 싶어서 한 독서활동이나 방송 강좌 수강 등 학습 노력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코스웨어나 코세라나 에드엑스의 강의처럼 이런 대학의 무크 강의들은 서울대학교가 뭐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소서에. 그래서 내가 이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학교의 교과목과 연관해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이런 무크 강의를 갖다 수강하시는 것도, 강의를 찾아들으시는 것도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경제개념 관련돼서 한번 저희가 이제 추천해줬던 학생들의 도서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공동교육 과정으로 심리학 강의를 들으니까 학습 심리학이라는 어떤 이제 도서를 읽었죠. 학습 심리학을 갖다 들었는데 이 학생의 목표는 뭐냐면 이제 경영경제죠. 경영경제니까 그 심리학과 관련된 이제 소비 심리학에 대한 도서를 갖다 찾아 읽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연습에 보면 수학으로 생각한다. 저 도서에는 뭐가 있냐면 경제 현상을 갖다 수학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학으로 생각한다는 도서를 통해서 경제에 관련된 수학적 현상을 갖다 학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보면 서양 철학서 1, 2 과목이 있죠. 근데 이제 서양 철학서 1, 2, 서양 철학 2를 보면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러 가지 경제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저런 서양 철학사 2 도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런 도서를 통해서 윤리와 사상 과목과 연결해서 경제 현상에 대한 이제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한 사상들을 갖다 공부할 수 있고요. 또 사회 문화도 진로와 연관된 주제에 대한 보고 작성 및 발표에 대한 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현대 사회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 이런 도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분노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우리 학교에서 이제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과목이 이제 심화적으로 이제 개설되지 않아. 그래서 K무크의 경제학 첫걸음을 수강 후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이런 도서를 갖다 읽는다고 한다면 경제 경영을 갖다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도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자전기공학이 진로인 학생의 도서들을 한번 보셨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도서를 읽었을 때 어떻게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어떻습니까? 전자정복에 대한 책을 읽었고요. 패러데이와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도서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생긴 궁금증을 갖다 알아가기 위해서 에드엑스의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나타낸 사례일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이 하고 싶어서는 공부를 갖다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집에 있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책을 읽고 무크 강의를 듣고 신문 기사를 찾아 읽고 논문들을 찾아 읽으면서 학습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갖다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